시대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2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고요. 공동진행자 남해라고 합니다. 예, 가정의 달 5월에는 참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30대 아저씨들을 위한 그런 날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해님? 뭐 옛날 같았으면은 30대 때는 뭐 어린애들 자식 가지고 그 애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겠죠? 네. 그 사람들한테서 카네이션을 받았겠죠. 아마 어버이날을 저희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 부모님들도 30대 중반부터 저랑 동생한테 카네이션을 받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결혼 시기도 늦춰지고 심지어 애도 안 낳다 보니까 뭐 저희가 약간 좀 소외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아저씨들만을 위한 그런 날이 없어서 조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섭섭함이 좀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 위안을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핑계로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저희 30대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일본 만화 원피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남해님도 원피스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네, 저도 원피스 보죠. 좀 얼마나 보셨어요? 보신지? 저 같은 경우에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진짜로 20년. 거의 초창기 때부터 봐온 독자라서. 20년이면은 지금 남해님 나이가 34쯤 네. 되니까 14 정도? 20년도 전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아, 그래요? 저보다 네. 오래되셨네? 저 그 옛날에 만화방 있었잖아요. 예. 그 만화방에 18권인가 19권 때가 그 알라바스타 그때 단행본이거든요. 딱 그때부터 봤어요. 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꽤 오래된 팬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본 지 한 1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쯤에 처음 접했는데요. 처음에는 원피스라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추천을 막 하게 되면은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 옷을 말하나 싶어가지고 약간 소녀물 만화인가 해서 보지를 않았었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이걸 보면서 엄청 팬이 됐습니다. 원피스 연재 기간이 벌써 2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아마 저희랑 비슷한 나이라고 하시면 학창 시절을 원피스하고 함께 즐긴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원피스를 보지는 않으시더라도 그런 만화가 있다는 것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주 최신 나오는 그런 최신화를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 편이고요. 원피스 그럼 소개를 한번 그래도 간단히 드려야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니까요. 원피스는 1997년부터 일본의 그 주간 소년 점프 만화 잡지에서 연재가 되고 있는 현재 연재 중인 만화입니다. 지금까지 1000화가 넘는 장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만화책이라 그러죠. 만화 권수로는 어느덧 111권이 나온 그런 일본 만화계를 대표하는 소년 만화라고 합니다.
한때 이 원피스하고 경쟁을 했던 만화들이 많았죠. 뭐 나루토라든가 블리치. 세 개를 묶어서 3대장이라고 하죠. 그쵸. 원나블. 예, 원나블이라고 저희 그 세대에서는 많이 표현을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 3대장, 일본 만화 3대장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고, 그 외에도 뭐 강철의 연금술사라든가 진격의 거인 이런 유명한 작품들도 있는데, 이 만화들은 사실 다 완결이 났죠. 벌써. 네, 이미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나루토의 이야기는 저물었고 이제 또 그의 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서 보루토라 보루토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블리치는 아마 소설판으로 나오고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스토리가 더해지는 있어요. 느낌이 있죠. 스토리와 깊이를 좀 더해주고 있죠. 이 원피스가 기네스에도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이 된 다니엘 작가의 만화 시리즈로 지난 2014년에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2천 부 정도 넘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더 많이 되었겠죠? 그 지금은. 전에 있던 기록도 드래곤볼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 아,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만화죠. 드래곤볼. 예, 드래곤볼. 일본 만화 하시면 드래곤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뭐, 발행 권수라든가, 어떤, 좀, 영향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원피스가 이미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재밌게 얘기를 막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일본 만화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다는 게 어쩌면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좀 관심이 있고 팬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추천을 해주고 싶달까?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피스 얘기하면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게, 남해님은 이 원피스를 보는 좀 가장 큰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 이유가 좀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야 뭐 저 어릴 때부터 만화라던가 뭐 판타지 소설 네. 아니면 이런 서브컬처 계열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보면은 재미있어요. 원피스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취미 생활로서 네, 독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들을 많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원피스를 볼 때마다 약간 좀 아련한 노스텔지아가 생각나는 옛날에 대해 추억, 네, 어린 시절의 약간 추억. 그리움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읽어왔던 그 세월의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결혼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애정이나 이런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면 전우애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의리로 보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 약간 좀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의리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제 작가의 그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다양한 세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화 속에서. 그렇죠. 이거 보는 자체가 이제 재미가 있고, 또 어떤 작가의 그 작화 스타일이랄까? 이런 것도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작화 스타일이요? 예. 작화 스타일이 사실 만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지금 최신 진행되고 있는 그 작화 스타일이 저는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 편안하고 어떤 만화를 보는 데 있어서요. 보통 만화책에서는 작화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아니요. 그 그걸 만화 캐치를 하셨군요. 여러 만화를 보시면은 작화 스타일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네. 한 작가가 그 초반부랑 후반부와 그림체가 살짝 변경이 되었다. 사실 원피스를 좀 나중에 접하신 분들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렇게 접하신 분들은 처음에 만화를 이렇게 보실 때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화 스타일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초반부는 조금 그런가요? 거칠기도 하고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작화 측면에서. 근데 그것도 어쩌면 그 원피스의 어떤 하나의 재미를 느끼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그
원피스의 원 작가인 오다 에이치로 네, 오다 H로 오다 시죠. 에이치로 씨가 그 20년 넘게 작품을 연재를 하면서 실력을 키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실력을 키우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유명 작가가 되면 주변에 어시스턴트들이 많이 붙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은 어시스턴트들이 그 약간 퀄리티를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해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원피스를 보는 이유 설명드리자면 스토리의 그 전개 방식, 서사 또 상당히 매력적인 게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이 원피스. 사실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의 조각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뭔지 20년 넘게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래서 만화를 보는데 약간, 아까 남해님 말씀하신 의무감이랄까? 의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좀 있고요. 또 떡밥이라고 그러죠. 그쵸. 예. 복선, 떡밥. 예, 복선. 작가가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 비밀들을 이야기 속에 숨겨놓고 스토리를 하나씩 전개해가면서 좀 풀어내고 또 어떤 비밀을 숨겨놓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게 원피스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좀 분석해가는 재미랄까? 이것도 이 원피스를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꽤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20년 동안 넘게 연재를 하면은 그 떡밥이라고 하는 게 회수가 안 되거나 네. 중간중간 스토리가 바뀌면은 약간 그 떡밥의 무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 오다 H로 작가의 대단한 그 역량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를 그쵸. 풀어내가는. 세계관에 대한 디테일이 설정이 돼 있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나저나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원피스 스토리를 자세하게 풀지는 않을 건데요. 다만 이제 추천을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배경이라든가 주요 등장인물, 그리고 아주 개략적인 스토리 정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원피스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이제 동그란 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하고 다른 점은 이 세계가 굉장히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적 분열, 이게 아니고요, 물리적인 분열이죠. 일단 이 원피스 세계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레드라인이라는 길고 높은 대륙이 하나 있고요. 또 가로죠. 가로로는 위대한 항로라고 해서 그 항로 밖으로 나가는 그 바다, 해역은 온갖 바다 괴물이 살고 있는 그런 해역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와 세로로 갈라진 나머지 각각의 대부분들이 이제 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간의 오가는 왕래가 굉장히 어렵게 배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지역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스트 블루, 또 서쪽은 웨스트 블루, 남쪽은 사우스 블루, 그리고 노스 블루,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님은 이런 배경 관련해서 뭐 추가하실 만한 내용이 혹시나 있을까요? 아까 말한 위대한 항로를 네. 가로지르는 그 양옆을 칸벨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무풍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배로는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설정이 있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치면은 한 3가지 정도를 더 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오다 작가가 직접 밝힌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는 해저 지역인데 거기는 인어와 어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또 한 군데는 섬구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섬이라고 하는 네. 하늘에 떠 있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달입니다. 달. 달. 오다 에이치로가 직접 밝힌 달. 직접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사실 뭐 저희 현재까지 이어진 스토리 전개상 말씀드렸던 그 해저 지역이라든가 인어들이 살고 있는 어인,
그리고 하늘섬 부분은 스토리상 많이 좀 소개가 돼 있고 또 달 같은 경우가 조금 아직 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만화책이라던가 애니로 나오지는 않고 그 만화책에 들어가는 사파에 나왔었죠. 아, 사실 원피스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 매 화마다는 아니지만은 또 이제 종종 그 만화 서두에 이제 사파를 넣게 되죠. 표지 그림이 있죠. 예, 표지 연재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표지 연재도 그냥 뭐 단순히 뭐 캐릭터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스토리의 일부가 조금씩 담겨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이 표지에 나왔던 내용이 나중에 다시 본 스토리에서 드러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피스를 보실 때 표지를 또 한 번씩 보는 재미가 있달까? 그런 것도 원피스 재미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만화를 소개하는데 주인공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몽키 D 루피입니다. 예, 보통 이제 루피라고 하고요. 이 주인공이 이제 외형이 주로 그 밀짚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 밀짚 모자 루피라고 작중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주인공 루피는 아까 소개를 드렸던 그 원피스 세계에서 이스트 블루가 이 주인공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루피가 위대한 해적이 되기 위해서 이스트 블루를 떠나서 이 세계를 가로지르는 말씀드렸던 위대한 항로를 여행을 하면서 여러 동료들을 만나고 또 성장을 해가고 또 큰 사건들과 마주하는 게 이 원피스가 전개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함께 알아두셔야 할 인물이 바로 해적왕 골드 로저입니다. 원피스 만화의 거의 초반부에 골드 로저가 등장을 하는데요. 골드 로저는 이 세계관 안에서 대해적으로 전 세계의 악명을 떨치던 그런 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적이 해군에게 잡혀서 처형대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보물 말인가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까 라고요. 이 처형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로저의 이 발언을 듣고 일종의 그 로망을 갖게 되죠. 이 세계에 숨겨진 보물, 이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숨겨놨다. 이거에 대한 어떤 로망, 이걸 찾아내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바다로 나가서 해적이 되는 일종의 그 대해적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개드렸던 주인공 루피도 이런 로망을 갖고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드 로저가 숨겨놨다던 보물 이름이 원피스잖아요. 맞아요. 네. 이 만화의 제목이 원피스를 이제 골드 로저가 숨겨놓은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피 말고도 원피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뭐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나미님이 루피가 어찌 보면 리더로 이끌고 있는 밀짚 모자 일당 캐릭터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입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루피 그 다음에 롤로노와 조로가 들어오죠. 뭐 코비라던가 그런 인원들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10명이 선언으로 있는데 그 10명을 순서대로 말하면 루피, 네. 그 다음에 조로입니다. 예, 조로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조로의 풀네임은 롤로노아 조로라고 하고요. 롤로노아 조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검어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바다로 나온 그런 사람이고요. 그만큼 검에 대한 실력과 검을 향한 노력을 아주 잘 겸비하고 있는 부선장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외형으로 따지자면 조금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일단 눈매도 날카롭고 일단 하는 행동들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거든요. 항상. 하지만 뭐 성격상 길치고 맥주 좋아하고 잠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성격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건 조금 의견이 좀 갈라질 수도 있어요. 보통 스토리대로라고 하면은 나미를 떠올리실 텐데, 나미라고 하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루피 해적단에 누구가 있는지 먼저 소개가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나베님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일단 루피 해적단에 들어가 있는 지금 10명은 루피, 조로, 나미, 우솝, 상디, 초파, 로빈, 프랑키, 브룩, 그리고 마지막에 징베, 이렇게 해서 10명인데요. 네. 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항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일단 피부로 기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느끼는 재능이 있습니다. 해도도 잘 그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첫 여성 단원입니다. 항해사 역할을 역할을 하는 첫 여성 단원이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기후라고 해야 될까요? 기후를 조종해서 하는 전투 방식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전투 방식이잖아요. 뭐 기압을 조절한다던가 기온을 조절한다던가 그러한 능력들이 부러워서 제일 좋아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캐릭터는 우솝입니다. 코가 긴 것이 특징이고요. 우솝은 저격이라고 하는 그 원거리 딜러입니다. 딜러라는 표현은 굉장히 게임 용어라서 그냥 저격수라고 하죠. 저격수. 네. 원딜러고요. 예, 소개를. 네. 예. 원딜러고요. 아까 안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격을 엄청 잘하는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디인데, 상디는 그 해상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발라티의 편 이후로 합류한 그 요리사인데요. 네. 노랑머리에 약간 눈썹이 회오리 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향의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투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상디는 극중 나온 내용들로 봤을 때는 머리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 다음 초파인데요. 초파는 일단 사람이 아닙니다. 순룩이 그 어쩌다가 무리에서 쫓겨나서 그 악마의 열매를 먹은 건데요. 그 악마의 열매 이름이 사람 열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좀 빠뜨렸네요. 이 원피스라는 스토리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악마의 열매라는 건데,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루피 같은 경우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몸이 막 고무처럼 막 늘어날 수가 있고,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뭔가 적들과 싸울 때 그런 어떤 신체적 특징을 활용해서 하는 여러 기술들을 선보이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원피스라는 세계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어떤 형태와 종류의 열매들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열매의 종류 중 하나인 사람 열매를 먹어서 초파는 인간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네. 인간과 동물의 반수 형태라던가 그런 형태로 변신을 해서 싸우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파는 원래 동물이었던 거죠. 원래 동물인 거죠. 네네. 그 상태에서 초파 같은 경우에는 의술이 뛰어나서 일단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의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니코로빈이 있는데요. 니코로빈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자입니다. 네. 굉장히 뜬금없죠. 솔직히 말해서 해적단에 고고학자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는 하는데, 이때까지 쭉 본 원피스 내용상 원피스에 대한 걸 찾으려면 고고학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껴있는 두 번째 여성 단원이라고 이거는 생각을 스토리를 할 수 있고요.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인 만큼 많이 똑똑합니다. 니코로빈도 많이 네. 똑똑하고, 뭐 검은 흑발 긴 생머리를 네. 가진 아주 섹시한 미형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프랑키가 있겠는데요. 프랑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사이보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토리가 20년이 넘게 흘러가니까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처음의 모습은 반만 로봇이었어요. 반이 뭐 상하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얼굴 앞면은 기계인데 등 뒤쪽 면, 이쪽 면은 사람이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긴 사이보그였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라고 하는 또 동료가 캐릭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부활 열매를 먹은 불사의 인간입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생김새가 해골입니다. 그 사람도 일단 좀 사연이 있죠. 위대한 항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 사연에서 루피 해적단에 사연이 있어서 루피 해적단에 들어간 그런 캐릭터고요. 일단 현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마지막인 징대 전 칠무회이자 조타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징배 같은 경우에는 상어고래 어인입니다. 상어고래 어인이다가 일단 전 칠무회라서 좀 세요. 거기에다가 루피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일단 남해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뭔가 스토리를 얘기를 못하니까 스토리는 저희가 또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일단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좀 그냥 이 밀짚모자 일당에 대한 그냥 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자면 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과 어떤 종족 그리고 사연들이 버무려져 있는 일당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 나가면서 각각의 인물의 그 어떤 사연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재미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게 만화 서두 부분에서 루피가 이제 처음 이스트블루를 떠나서 이제 모험을 시작할 때 동료를 10명을 모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이죠? 동료가? 동료는 9명이죠. 루피 본인 제외하면은.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루피가 처음에 말했던 그 10명이라는 게 본인을 포함해서 10명인지 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10명을 모으겠다는 건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동료들을 몇 명까지 채워나가느냐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카운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약간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매 화마다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이런 비밀이 있다고 하네요. 작가가 만약에 밀짚모자 일당이 정말 동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화 제목에 몇 번째 동료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아요. 근데 지금 나미님이 소개해 주셨던 대략 9명 정도의 그 선원들 중에 몇 번째라는 게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캐릭터 중에. 예.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라는 것도 스토리를 따라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한번 좀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이 원피스가 제가 좀 까놓고 얘기할게요. 분석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인물, 배경, 어떤 역사, 서사, 또 뭐 하나 재밌는 게 있다면은 팬더맨이라 그래서 아, 팬더맨이요? 예, 아세요? 팬더맨 알죠? 예. 그냥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작가가 재미로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인물 사이에다가 팬더 모양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껴놓거든요. 그 약간 윌리를 찾아라처럼.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스토리 보시면서 보물찾기 하신다는 느낌으로 팬더맨을 찾아보시는 그런 것도 재미가 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캐릭터들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나미님이 뭐 나미
항해사 나미를 가장 좋아한다. 네, 그쵸.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 만약에 그 밀짚모자 일당이 아닌 다른 캐릭터 중에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다른 캐릭터 중에 저는 갓에넬 좋아합니다. 누구요? 갓에넬. 갓 NL이라고 하는 네. 그 번개 열매를 먹은 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늘섬 주민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갓 NL 아니면 전 해군 3대장. 해군 3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걸 센캐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센 캐릭터만? 센캐가 아니라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원래 보통 세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힘이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갓 에넬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늘섬에서 등장하는 주요 악역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 열매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시면 그쵸. 참 다양한 열매가 있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근데 갓 에넬을 꼽으셨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캐릭터가 좀 이상한 캐릭터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아마 이 스토리를 읽어보시면서 남해님이 왜 이런 거를 좋아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만 이상향은 확실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예, 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방법이- 가리지 않죠. 예,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또 도덕적 있겠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만화의 도덕적 문제. 안토님은 어떤 예. 캐릭터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일단 밀짚모자 일당에서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인물 중에 요리사죠. 예, 상디. 예, 상디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저는 좀 약간 좀 현실적으로 만화를 좀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예.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서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현실과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단 상디 좋아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사가 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요리 이외에도 상디는 굉장히 어떤 전투 과정에서 굉장히 역량을 크게 발휘하는 캐릭터라서 어떤 액션씬을 보는데도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다. 다리를 주로 사용한 그런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디의 별명이 검은 다리 상디라는 별명이 또 있죠. 또 전략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영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센스가 있다고 하죠. 머리가 좋다. 예. 속된 좀 약간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 속된 말로 이제 여미새라고들 하는데 여자의 미친 모다. 그래서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상대가 적이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은 이제 힘을 발휘를 못해요. 왜냐면 여자를 때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자신만의 철학 그게 신조가 있기 때문에 좋게 포장하면은 또 뭐 신사도가 있다 라고도 뭐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좀 양면성에서 좀 매력을 좀 느낀다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상디가 주로 이제 옷을 좀 수트를 입는 편이죠. 그쵸, 검은색 슈트. 넥타이도 이렇게 좀 메고. 그래서 상디는 이제 머리 색깔이 노란색인데 이런 게 좀 전체적인 수트핏이 좀 이렇게 좀 멋지게 나온다. 이런 게 좀 좋아서 또 전투씬하고도 그 수트핏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게 스타일리시하다고 해서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원피스가 그 밀짚모자 일당 이외의 캐릭터 중에서는 굳이 표현하자면 샹크스가 있을 것 같은데 샹크스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은 아까 그 루피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종의 롤모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밀짚모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루피가 그쵸. 가장 늘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쓰고 다니는 그 밀짚모자를 건네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고 이야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예, 좀 비밀에 많이 좀 쌓여있는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등장할 중요하다. 때마다 임팩트가 아주 센 캐릭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좀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원피스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일단 노래도 한 곡 좀 듣고 올까 해요. 짐작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것도 원피스 그 어떤 음악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들으시는 배경음악을 원래 버전 그 노래죠. 예. 키타다니 히로시의 We Are 라는 곡인데요. 이 곡 듣고 나서 원피스 세계로 조금 더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타다니 히로시 We Are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원피스 얘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직 완결이 난 만화는 아닙니다만은 주요한 스토리들을 조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가보도록 하죠. 먼저 남해님 어떤 스토리가 시작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쵸. 루피가 있었던 푸샤 마을, 풍차 마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트 블루에 있는 한 블루? 마을이죠. 먼저 이제 얘기해 볼 만한 거는 사실 루피 해적단의 초기 멤버가 구성되는 것들, 그리고 원년 멤버. 루피가 속해 있는 그 이스트 블루를 루피가 제패하는 그런 스토리로 시작을 하죠. 이스트 블루는 사실 최약의 바다라고 해서 가장 좀 평화로운 지역이기도 하고 좀 특별히 강력한 악당들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루피가 이 지역을 먼저 좀 제패를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오래된 추억들이 많이 이제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말한 노스텔저의 초창기였. 초창기 초창기라고 부분이라고 할 할 수 수 있는 있겠고. 그리고 이스트 블루가 가장 약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루피의 할아버지가 있기 그거는 때문에 일지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해요. 루피가 할아버지가 가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스토리의 비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센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로그타운이라고 해서 제가 그 원피스 초반부의 설정 소개를 드렸던 그 해적왕 골드로저가 이제 태어난 곳, 그리고 또 처형을 당한 곳을 이제 로그타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작과 마지막에 무슨 마을인가 이런 별명이, 시작과 끝의 마을이라고 끝의 마을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루피가 이제 한번 그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아주 운이 좋게 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해군에서 좀 강력한 캐릭터들이라든가 또 혁명군이라는 어떤 역할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좀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스토리를 배제를 하는 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혹시? 길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이 이제 리버스 마운틴이라고 해서 위대한,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드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레드라인을 하나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대한 항로로 진입하게 된 그 출입구를 맡고 있는 산, 이걸 리버스 마운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보통 폭포는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리버스 마운틴은 위로 올라갑니다. 폭포가. 거의 연어 강이죠. 그렇죠. 연어가 올라가듯이. 연어가 올라가듯이 강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기서 경우죠. 이제 라분이라는 엄청나게 큰 고래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스키 피크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적들의 레벨이랄까? 이런 게 좀 강력해지게 돼요. 어떤 조직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크 워크스라는 어떤 해적들이 모여있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과 이제 조금씩 대결을 해나가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바로크 워크스는 해적들은 아니고, 약간 좀 해적에서 벗어난 그냥 범죄자들인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얘기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리틀 가든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거인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사실 원피스 세계관에 다양한 종족들이 있는데 거인족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거인족들을 만나게 되고 우정을 쌓게 되고, 또 이 거인족들이 엘바프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엘바프로 모험을 떠나고 싶다라는 그 로망을 또 하나 갖게 되죠, 일당이. 그리고 일당 중 한 명인 우솝의 꿈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드럼 왕국이라 그래서 아까 다매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초파, 어찌 보면 그 선의 역할을 하는 그 일당 일원인데, 이 초파를 이 드럼 왕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그 원피스에서 감동적인 스토리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스트 블루에서부터 현재 엘바프까지 각 편이 진행될 동안 명장면, 명대사들이 예. 한 장면씩은 꼭 있었거든요. 네. 그 이스트 블루에서 뭐 당연하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알라바스타에서 그냥 손목에다가 손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어떤 부분에다가 장면이나 대사는 아무래도 읽으시면서 그 의미나 서사가 담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읽으시는 분들의 좀 취향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초파와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일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원피스에 어찌 보면은 진짜 원피스가 확 이제 좀 본격 궤도에 올라가는 단계가 바로 알라바스타 왕국 편인데요. 알라바스타 왕국은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는 왕국이죠.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느 그 어떤 조직의 보스에 이제 맞닥뜨려서 대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감동적인 여러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그런 편이라서 알라바스타가 또 굉장히 가장 손꼽는 그 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 진행도 매끄러웠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모그타운이라 그래서 하늘섬,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이 하늘섬으로 가기 전 어떤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과거의 역사를 한 번씩 짚어보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원피스 시리즈에서. 그래서 그런가 그 전에 고고학자가 들어왔었죠. 알라바스타 편이 끝나고 나서. 그러네요. 네. 이제 로빈이 이 중간 과정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늘섬, 아까 라멘이 꼽으셨던 갓 애넬, 갓 애넬이 등장하는 편인데, 이 하늘섬이 어찌 보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그 어떤 상상력을 굉장히 발휘한 어떤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바다만 항상 이렇게 오가면서 섬들을 마주했다가 하늘로 이제 갑자기 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스토리와 배경들, 그리고 섬구름이 있고 바다구름이 있고 바다구름에 그렇죠. 사는 그 해양 생물들의 모양새도 예. 그 작가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편이었죠. 네. 어찌 보면 약간 이 남자애들 로망의 어떤 정점을 좀 이렇게 찍는 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뭐 폭시 해적단 뭐 이런 편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짜쳐서 넘어가고, 사실 여기서 이제 그 해군의 정점 중에 하나인 아오키즈라는 그 해군 대장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 힘의 차이를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줬다라고 그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워터세븐과 NES 로비 요 스토리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원피스가 최고 약간 그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재밌는 편에서 가장 많이들 꼽는 편이 이 편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렇죠. 워터세븐이 이제 물의 도시라고 해서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 세계의 어두운 부분과 이제 마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로빈의 어떤 슬픈 과거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로빈의 과거사와 그 루피라고 하는 선장이 해적 단원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살짝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전투씬도 화려하고 감동도 굉장히 높은 어떤 최애로 꼽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이스 검은 수염 편. 에이스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스릴러 바크라고 해서 이제 유령과 좀비들이 나오는 그런 곳도 있고요. 샤본디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비눗방울이 팡팡 터지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약간 네.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 샤봉디 제도 전까지가 네. 그 위대한 항로의 반이라고 해서 레드라인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까 리버스 마운틴처럼 거기를 네. 지나쳐야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루피 해적단이 해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스토리를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여인섬 이런 데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자들만 사는 아마존 릴리라는 그런 스포일러를 방지하면서
거의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피스라는 스토리가 다 소개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요. 20년 가까이 연재가 되었잖아요. 첫 단행본이 97년인가 98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25주년을 지나서 거의 한 3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1시간 안에 말한다는 게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봤어요. 이만큼 깊고 넓은 세계다. 이 원피스라는 게. 그래서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네, 그쵸. 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사가들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진입장벽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안 보셨다면 그 안 본 눈을 사고 싶다. 부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그 도파민을 느껴보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보고 지나쳤으면 좋았을 거리란 마음인가요? 왜냐면 원피스가 삶에 참 활력이 돼주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삶의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요즘 그런 걸 못 찾고 있어서 참 고민이 많거든요. 새로운 삶의 어떤 즐거움들, 그런 취미,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게 딱히 지금 없다 보니까 안 본 눈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새로운 즐거움의 원천을 찾고 싶다. 예,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한번 안 보셨다면 진짜 한번 저희 아재살롱을 믿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한번 권장드립니다. 이게 만화라고 해서 너무 좀 유치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원피스를 보다 보면 뭐 성과 악의 대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인간의 어떤 본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한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불평등함이랄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깊이가 있는 만화예요. 이게 참 그냥 표현 방식이 만화일 뿐이지 내용 자체는 절대 가볍지가 않은 그런 주제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믿고 빠져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스토리 소개는 그냥 저희가 독자들께 맡기기로 하고 아까 그 원피스 세계관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원피스가 뭘까? 남해님의 생각에는 한번 말씀을 주신다면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흔히 우리가 아는 보물은 아닐 것 같고요. 뭐 황금 번쩍 뭐 황금에 빨간색 천으로 된 왕관이라던가 이런 건 아닐 것 같은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가가 직접 오피셜로 밝히기에는 그 동료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뭐 여행 이런 뭐 사랑 우정 이렇게 추상적인 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작가가 직접.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온 그 복선 중에 하나가 고대 왕국 복선이 있잖아요. 네. 그 고대 왕국의 왕좌와 관련된 어떠한 뭐 물건이라던가 뭐 중국 황제 옥새처럼 뭐 그런 물건이라던가 왕좌와 관련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계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직역을 하자 보면 한 조각이죠. 그래서 저는 지각 변동에 준하는 엄청난 변화가 원피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설정은 작가의 오피셜을 제대로 반박하는 말 아닌가요? 오피셜을 반박한다? 네. 어떤 의미죠? 작가가 원피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잖아요. 물리적인. 그런데 원피스라는 것 자체가 보물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뭐죠? 원피스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바다가 된다는 그게 왜 원피스인 거죠? 왜냐면은 그 너무 밀짚모자 일당 각자마다 꿈이 있잖아요.
그쵸. 예. 있죠. 루피는 뭐 해적왕, 예. 조로는 세계의 대검호, 예. 뭐 좋아하시는 상디 같은 경우에는 오울 블루라고 해서 예. 모든 해산물들이 한 바다에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지각 변동에 준하는 어떤 대변화 속에 같이 연동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뭐 누구 아닐 말이 수도 맞나? 있죠. 누구 말이 맞나? 나중에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정의 달 핑계로 만들어 본 만화 원피스에 대한 소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 그동안 좀 무거운 주제들을 좀 다뤄온 것 같아서 이런 좀 가볍게 각자 취미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예, 어째 좀 이런 시간을 좀 종종 마련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진지하게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시간 마련하면 저야 좋죠. 아, 좀 가볍게 가는 거 좋아합니까? 약간 저희가 이때까지 뭐 공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주제로 방송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주제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식이라던가 대본 같은 걸 배경을 준비를 했어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다면 이번 원피스를 주제로 얘기했을 때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하는 주제라서 조금 마음 편하게 좀 얘기를 했던 걸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취미가 있어야 삶이 좀 풍성해진달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만화를 본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혹은 뭐 연주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요즘 좀 삶이 좀 빡빡하고 또 취미를 많이 잃어버리시고 또 저같이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은데 못 찾고 있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보셨다면은 이 원피스를 그 취미 중에 하나로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쵸. 저희 저번 주제였던 정신질환의 문제도 껴가지고 여유를 좀 그렇죠. 찾으시는 바람에서 예. 한번 저희 취미를 소개해드렸다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 방송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남해님이 선곡을 해주신 이제 곡인데요. 마키 오우츠키 맞나요? 가수 이름이? 네, 맞습니다. 예, 마키 오우츠키의 메모리즈라는 곡입니다. 아마 원피스에서 나온 노래일 것 같아요. 안토님이 일기 오프닝 곡을 네. 대표곡으로 주제를 정해주셔서 저도 근본 중에 근본인 일기 엔딩곡을 아, 엔딩곡이에요? 예 맞습니다. 만화 애니의 엔딩곡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피스에 참 좋은 노래들이 많죠. 그런 것도 참 어찌 보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보실 만한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애니 주제가에서도 뭐 우리나라 듣기 좋은 그런 곡들도 많으니까요. 거지의 뭐 활주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예. 자, 그럼 아재살롱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